그래서 그 동물 아이들한테 안약을 어떻게 넣으시는지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보호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안내해드리면, 일단 사람은 아래 눈꺼풀에다가 넣는데 동물 아이들은 밑 눈꺼풀 위쪽에다가 넣으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밑 눈꺼풀 드셔서 흰자 쪽에다가, 흰자랑 검은자 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넣으실 때 이렇게 끝이 닿게 넣으시면 안약병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약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닿지 않게 똑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연고제 같은 경우에도 밑눈꺼풀 드신 다음에 흰자랑 눈꺼풀 쪽에다가 한 1cm 정도 짜셔서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시면 됩니다. 안약을 넣으실 때는 그 연고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검은자 쪽은 좀 자극이 있어요. 이물감이 있기 때문에 흰자랑 눈꺼풀 쪽에는 크게 이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좀 덜한 쪽으로 흰자 쪽에다가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안약을 넣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치료를 하고 있는지, 뭐 백내장 수술, 뭐 녹내장 수술, 뭐 각막 이식 수술이나 이런 것들 어떤 경우에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눈을 어떻게 아이들 눈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때 어떻게 눈 상태가 어떨 때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지, 그런 일상생활에 조금 아이들의 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 눈초롱 안과동물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재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작년 6월에 개원을 해서 안과 진료하고 수술만을 위해서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에는 용품이나 이런 다른 건 없고 안과 진료랑 수술만을 위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과 치료를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을 보시면 여기가 저희 보호자 대기실이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도 좀. 네, 진료실은 2개의 진료실이 있는데, 일단 1진료실 위주로 보통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를 위한 그런 현미경이 있고, 그리고 안압측정이나 이런 망막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대돼서 잘 보이기 때문에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사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이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분한테도 보여드려서 지금 아이 눈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현미경 장비는 사람 안과에 가시면 다들 한번 검사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턱받침대가 있고 사람 턱을 여기다가 받치고서 눈을 대고서 여기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동물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에서 쓰는 장비를 사용해서 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잡냐면은 일단 이렇게 아이의 키에 맞춰서 테이블 높이를 조절한 다음에 얼굴을 짜잔, 네, 얼굴을 이렇게 대고서 눈을 띄어서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은 실시간으로 저기 모니터로 눈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배에서 2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협조를 잘 하는 아이들은 금방 검사가 끝나는데, 너무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검사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네,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해가지고 평소에 검사를 되게 잘 받는 편입니다.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납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런 이렇게 머즈를 씌운 다음에 얼굴을 잡으면은 그럭저럭 잘 협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아이들이 뭐 너무 사나워서 뭐 검사를 못하는 경우는 없었고, 보통 뭐 그럭저럭 잘 협조를 잘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요. 네. 여기 있는 장비들은 여기 이게 안압계인데요. 안압이라는 건 눈의 압력입니다. 안압을 재서 녹내장이 있느냐 아니면 염증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장비 끝에서 이렇게 여기 눈이라고 치면은 눈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눈의 압력을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안압이 측정이 돼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안압계고요.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녹내장 여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들은 보통 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 눈의 앞쪽 부분, 그 전안부를 위주로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눈의 뒤쪽 부분, 뭐 유리체나 망막 쪽 검사, 즉 후안부를 볼 때에는 이런 장비를 쓰고서 안구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사람에서도 쓰는 장비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의 눈을, 안구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막 상태는 어떻고 유리체 상태는 어떻고 이런지를 안구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망막 박리라든지 아니면 망막염 뭐 이런 것들, 뭐 녹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것들은 이것들은 켜져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 눈을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안경이고요. 네. 여러 가지 불빛이 나오는 그런 검안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불빛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눈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불빛을 선택해서 그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수술실이고요. 수술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과 수술할 때 가장 필수적인 장비가 이 현미경이거든요. 현미경을 통해서 한 10배 정도로 눈을 확대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 아이를 여기다 눕힌 다음에 하늘을 보게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머리를 고정하는 그런 모래주머니예요. 그 머리를 딱 고정시킨 다음에 전신 마취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고정시키고 나서 눕히고 나서 현미경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백내장 수술 장비인데,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는 이런 큰 장비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똑같은 장비인데, 여기서 이렇게 선 같은 게 나와서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얀 수정체에 생긴 백내장 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강아지한테 백내장이 좀 자주 오나요? 저 백내장 굉장히 자주 많이 오는 편이고요. 보통 보통 전체 강아지에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백내장이 생기는 비율은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두 케이스 정도는 꾸준히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는 몇 살 정도 되면 그런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백내장의 원인에 따라 다른데, 그 유전성이나 이런 선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한 3, 4살에도 올 수도 있고, 보통 노령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살 전후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백내장을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10살 정도 돼서 오는 노령성 백내장 외에도 유전성 같은 경우는 3, 4살, 6, 7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백내장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좀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뭐 매번 수술을 하지만 지금 할 때마다 긴장이 되긴 하거든요. 워낙 미세 수술이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도 결과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둔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베이지 톤 위주로 이렇게 색깔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런 타일 같은 것들로 벽을 마감을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기도 하고 또 위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병원을 개원하면은 수술실 이렇게 타일로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원했을 때에도 그때의 기억을 살려가지고 타일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색깔도 베이지 톤이다 보니까 나름 좀 따뜻한 분위기고요. 수술할 때에도 뭐 음악을 틀어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수술을 하는데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분위기적으로도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실은 암실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암실이 필요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검사가 망막 전이도 검사라고 해서 망막의 기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럼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게 심전도잖아요. 심전도령 파형이 이렇게 뜨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안구에 정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진짜 망막의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망막 전이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고혈압이 있는 아이들한테 뭐 눈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망막 박리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혈압인지 아닌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눈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줘야지 눈도 빨리 나기 때문에 이런 혈압계도 안과 분야에서도 종종 쓰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안구를 검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게 눈이면 눈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수정체나 망막 쪽, 망막 박리나 아니면 수정체 탈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과라는 분야가 그런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과적인 측면하고 이런 내과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저는 학부 때부터 외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외과 쪽을 전공을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강아지 백내장 수술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매력이 있는 분야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도 제가 성격이 좀 이런 꼼꼼하거나 이런 세밀하거나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안과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안과 쪽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과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바로 안과 대학원에 가서 배워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안과만 하는 병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